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해상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상보험은 총 3계절로 나누어서 제1절에서 MIA 1906, 제2절에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제3절에서 P&I와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1절 MIA 1906은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특성, 3. 영국법의 적용, 4. 해상보험계약, 5. 해상위험, 6. 근인주의와 입증책임, 7. 해상손해, 8. 워런티, 9.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보험의 의의는 해상보험의 개념과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의 역사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즉 Marine Insurance Act 1906년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에 대한 것인데요. 이러한 그 정의를 바탕으로 보면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해상사업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를 1906년 MIA, 즉 영국해상보험법의 정의를 소개하는 이유는 적하보험 계약이나 선박보험 계약의 다툼에 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운영 형태와 또 그 보험의 목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상업보험과 선주상호보험, 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업보험은 민간 손해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 등과 같은 이런 해상보험의 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주상호보험, 즉 P&I라는 것은 선주들끼리 일종의 조합을 결성해서 이 조합에서 선주 자신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여러가지 위험, 해상 위험을 담보하는 이러한 형태의 상호보험, 일종의 상호보험을 선주상호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공제는 선주상호보험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이러한 상호보험 형태인데요. 한국해운조합 공제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공제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한 그 이익집단, 이익단체의 자체, 이익단체의 스스로 보험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보험 형태를 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또 P&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적하보험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은 모두 또 물건보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P&I는 선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재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13세기 초까지 지중해 지방에서 선박이나 화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선주가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서 갚고, 만약 항해 도중에 해난 사고나 해적의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정도에 따라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모험대차 계약에서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험대차 기원설이 오늘날의 통설인데요. 오늘날과 유사한 해상보험의 형태는 11세기 르네상스 초기에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상인이 보험자가 되어 해상보험을 인수한 것을 그 시초로 하고 있고, 이후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유럽 역사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마치 이 동양에서 중국의 문명이 동양의 각국으로 퍼져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그리스 시대를 거치고 또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문명이 서유럽 쪽으로 번져가면서 유럽 문명을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초기에는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러한 그 상업이 전달이 됐고요. 이 전파 과정에서 해상보험도 역시 이태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은 런던에 이주한 한자 상인과 롬발드 상인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탈리아 상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의하여 추방된 후부터 영국인이 독자적으로 해상보험을 장악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경위를 거치면서 1568년 로열 엑스체인지가 설립되어 그곳의 복도에서 해상보험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음대차 바텀리 TTOMRY입니다. 바텀리 본즈와 리스폰덴시아라는 것은 무역을 맡아 하던 선주가 무역을 하는 것을 담보로 항해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훼손 보상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차입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무역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에만 갚도록 약정이 되었고요. 해난을 당하였거나 해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차입 자금의 변제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이러한 대차 제도입니다. 또 로열 엑스체인지는 14, 15세기경 영국의 통상권을 장악한 한자 상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그레샴이 1568년에 엔트워프의 상업거래소를 모방하여 영국인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그동안 개인 보험자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보험거래를 이 거래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레샴의 영향력으로 이 거래소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왕립거래소인 로열 엑스체인지로 개소되어 대부분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로열 엑스체인지는 1667년경 타워가의 로이즈 커피하우스가 개점될 때까지 1세기 이상 전세계 해상보험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로이즈 조합, 즉 로이즈의 효시는 1652년 런던에서 에드워드 로이드가 경영하던 커피하우스에서 해운 및 무역업자들의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제도로 해상보험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1720년 런던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과 로얄 엑스체인지 코퍼레이션이 설립되고 법인 보험 사업자와 로이즈 시장의 개인 보험자 사업자의 상호 협력 속에서 오늘날까지 해상보험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조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회사의 효시인데요. 1954년 2월부터 대한해상운송보험공동사무소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자본에 의한 해상보험 사업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5년과 1957년에 해상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설립되었고 화재보험만 인수하던 기존의 모든 손해보험회사도 해상보험을 이때부터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상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첫째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 또 로이즈 보험의 특징 이러한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 손해보험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기업보험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상대방인 피보험자 역시 대자본성을 가진 선주이거나 화주이기 때문에 타 보험과는 달리 보험자가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에 기인한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타보험과 같이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보험성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험 종사자의 전문성인데요. 선박을 수단으로 한 전문 기술성의 바탕을 둔 해상 위험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성에 의하여 영국법이 적용되고
영국의 협회 선박보험약관이나 협회 저가보험약관과 같은 표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 종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이즈 보험으로 대표되는 해상보험 시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해상보험 중개인 마린 인슈어런스 브로커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보험계약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범위한 위험을 부담하는데요. 물건보험인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은 물론이고 P&I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선원재해보상보험 등 다양한 위험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평가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미평가보험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사고가 난 이후에 손해액을 그때 산정해서 손해본만큼만 보상을 해주는데요. 해상보험은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국제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협정보험가액을 명시하는 그러니까 전손이 됐을 때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보험가액을 명시하는 기평가보험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성을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제무역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국제운송, 국제금융, 해상보험제도입니다. 이 해상보험은 영국법 중거법 약관에 의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해상보험 시장에서 MIA 1906을 중거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동법이 200여 년간 2000여 개의 로이즈 보험증권 관련 분쟁에 대한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해상보험 시장은 국제무역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이 매우 심하여 물건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지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 높은 재보험 의존도로 인해서 한 나라에서 보험 전체를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역시 국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이즈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즈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합입니다. 로이즈 자체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으며 개인 회원들이 보험을 인수하고 로이즈는 회원들에게 거래 장소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거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이즈는 많은 신디케이트와 신디케이트의 회원들인 주로 개인 보험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법인도 신디케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인 보험자들은 자기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각 개인 보험자들은 그들이 합의한 인수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즉 보험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회원들에게 할당된 손해액, 즉 보험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로이즈의 개인 보험자들은 엄격한 재정상의 요건, 상당한 언더라이팅 보증금의 예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로이즈에서 보험 거래는 로이즈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1906년 MIA와 영국법 중거약관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 법규가 없고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관습이 곧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성문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요. 1906년 해상보험법, 즉 Marine Insurance Act 1906이 그것입니다. 성문 법규가 없다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판결례나 관습으로 법률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성문 법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관습이나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성문 법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성문 법규와 관습 판례가 모두 법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근대적 해상보험이 시작된 17세기 말 이후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형성되었던 약 2000여 개의 해상보험 사건 판결례와 상관습법을 정리하여 성문법으로 만든 것이 MIA 1906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94개 조문의 본문과 제1부칙으로 로이즈 SG 팔러시폼, 또 17개 조문의 보험증권 해석규칙, 이것을 RCP라고 합니다. 또 폐지되는 법률을 열거한 제2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먼로와 상관습법이 이러한 1906년 MIA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커먼로와 상관습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1906년 MIA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례법 국가인 영국에서는 커먼로와 상관습법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국법 중거법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IA 1906에서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중거법 약관에 의하여 영국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중거법으로서 이러한 MIA 1906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 표준 약관에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국법 중거 약관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증권 및 협회 표준 약관은 영국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모든 해상보험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특히 재보험을 통하여 영국의 로이즈가 해상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약관은 전 세계에서 거의 통일 약관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해상보험 계약에 영국법 중거약관이 삽입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1906년 MIA가 200여 년에 걸쳐서 축적된 2000여 개의 해상보험 관련 판례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후에도 풍부하고 잘 정비된 해상보험의 판례가 축적되어 거의 모든 해상보험 관련 사건의 분쟁 해결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영국법 중거약관이 전세계 해상보험업계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영국법 중거약관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1991년 5월 14일 선고 90-25-314 판결에 따르면요.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중거약관은 동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약관이 보험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데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중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개념과 계약의 성립 시기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상사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고 선박의 운항에 수반된 육상 위험도 함께 보상하는 해륙 혼합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해상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 슬립, 또 보험 인수증, 계약서 메모 등을 참조로 하게 되는데요. 보험 슬립 등이 작성된 시기에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시기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위험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해상 위험의 규정 방식, 또 위험의 종류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타임 페리스, 즉 해상 위험이라는 것은 항해에 기인하거나 또한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 위험, 해적, 표도, 강도, 표액, 납포, 왕후 및 인민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약행과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의 모든 위험을 해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해륙 혼합 위험은 해상보험에서의 위험은 항해 위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 즉 육상 위험이나 내수 위험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해상보험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대부분 해륙 혼합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해의 결과 또는 그에 부수하는 위험, 즉 해륙 혼합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위험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 조건에 따라서 부담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면책 위험이나 비열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해상 위험의 규정 방식으로는 제한적 열거 방식과 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한적 열거주의는 약관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된 위험만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저가보험의 FPA, WA3%, WAIOP, ICC-B 또는 ICC-C 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선박보험도 역시 제한적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약관에 의하여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시적 열거주의인데요. 약관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열거하지 않고 이 면책 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해상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포괄적 책임주의 또는 예시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적합보험의 All Risk 조건 또는 ICC-A 조건 등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포괄적 책임주의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을 면책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약관은 보통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유형의 위험은 전부 담보하지만 보상하지만 그 중에서 면책 위험으로 열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의 종류는 부담 위험과 비부담 위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담 위험은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하고 있는 위험. 이게 이제 보상한다는 것이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이것을 보상하는 것인데 제한적 열거주의에서는 보상하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은 당연히 부담 위험이 되는 것이고요. 포괄적 책임주의, 즉 그 예시적 열거주의에서는 면책 위험으로 이렇게 제외시켜 놓은 것이 아니면은 보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되는 것은 모두 부담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위험을 우리가 부담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부담 위험은 면책 위험과 제한적 열거주의 약관에서 비열거 위험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는, 보상하지 않는 위험은 면책 위험이겠죠. 어떤 약관에서든 이것은 면책 사유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여 주지 않는 위험으로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 면책 위험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약적 면책 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적 면책 위험은 절대적 면책 위험과 상대적 면책 위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MIA 1906에 규정하고 있는 면책 위험으로는 첫째,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이것을 willful misconduct라고 하는데 악행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지연에 의한 손해. 세 번째, 통상의 자연 소모, 통상의 누손 및 파손, 고유의 하자나 성질, 쥐나 벌레 등에 근인한 손해. 네 번째, 해상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이 중 피보험자의 악행은 절대적 면책 위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열급 위험은요. 부담 위험도 면책 위험도 아닌 위험을 중성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중성 위험은 제한적 열거주의에서만 존재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를 비열급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종류를 비열급 위험으로도 분류하는 이유는 손해가 하나의 위험만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실익이 없으나 열급 위험과 비열급 위험 또는 비열급 위험과 면책 위험이 함께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는 보상이 되지만 후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상보험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해상보험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손해보험과 비교했을 때 해상보험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해상위험의 규정 방식에 대하여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제 31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